네, 안녕하세요. 정보세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희롱씨 잘 부탁합니다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 위쪽에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시장 5년 안에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당선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영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한없이 올라갈 것만 같던 부동산 우상향 그래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제 내려가나요? 대체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과거에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오늘날 흐름까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고, 이로써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 부동산 흐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 어떠한 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출생은 1964년 2월 14일생이고요. 태어난 곳도 제주도, 거주지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지사를 2014년부터 21년까지 연임을 하셨고요. 과연 제주도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또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전작이 화려하세요. 1981년도에 제1회 대학 입학고사 전국 수석, 82년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92년도 34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95년부터 2000년까지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2000년도에 드디어 정치에 발을 띄기 시작을 했죠. 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양천구 갑,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최고위원 명예박사 다양한 상장 등 굉장히 많은 수상 경력 살펴볼 수 있었고요. 2014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어서 최근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대통령 인수위 기획위원장, 마지막으로 오늘날 2022년 4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이름을 올렸죠. 사실 이번 대선 때 이걸로써 굉장히 떴어요. 대장동 1타 강사. 이 부분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선임하는데 지목을 받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2022년 4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원희룡 대장동 1타 강사 부동산 정책 책임이라는 기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션 넘버원은 당연히 이거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라. 과연 어떠한 정책과 방향으로서 안정화를 이끌어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국토부 장관은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를 바뀌었던 흐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때는 4번, 이명박 정권 때 2번, 박근혜 정부 때 3번, 문재인 정권 때 3번이 교체가 됐죠. 과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윤 정권 5년 동안 꾸준하게 이끌어갈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흐름 매개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가장 먼저 반반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다음으로 양도세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 폐지, 재개발을 위한 노후화 기준 폐지,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지방 거점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시키고 무주택자의 경우에 LTV를 무려 100%까지 상향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내놨죠.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반주택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국가가 주택 구입 비용 절반을 부담을 해주겠다. 대체 무슨 소린가 한번 살펴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하면 4억 5천만 가지고 와라. 4억 5천은 나라가 대주겠다. 허나 이거를 나중에 네가 지분만큼 더 살 수도 있고 어디로부터? 나라로부터. 그렇지만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그 집값이 올라간 만큼에 있어서 국가가 보유한 지분만큼은 나라가 다시 환수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골자는 이겁니다. 장점이 뭐고 대상은 누구냐? 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대상은 다신 노생기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기관 추천. 이들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오늘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장점은 이거죠. 반반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은 은행 대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금리로 이자를 부담시킬 수 있고 30년짜리 장기 국채면 대출금리가 1% 이하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권은 국민이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논리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3법 폐지, 양도세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22년 4월 10일자 기사죠. 임대차 3법 좋은 의도기는 하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다. 차근차근 면밀하게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과거의 문정권은 탁상공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놓쳤던 문제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원희룡 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면 이를 조금 더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 측의 요구만 듣는 게 아니라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뿐일까요? 1주택자 양도세 폐지, 보유세 전면 폐지, 이렇게 문정권과 정반대되는 의견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규제 완화, 부동산 안정 동시에 해결 과제라는 기사인데 원 후보자는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폐지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정책, 세제정책 등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고 오늘날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인해 너무나도 피로도가 심하다. 이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불어서 이러한 흐름도 맥이 짚힙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자, 얼마나 풀어줄까 궁금증 아니 가질 수 없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 LTV 주담대를 100%도 풀어줄 수가 있다.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LTV를 100% 풀어주면 뭐하죠? DSR을 풀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만 LTV가 100% 풀리면 DSR도 반드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날 문정권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조짐, 흐름, 맥 짚힌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규제가 풀림과 동시에 집도 굉장히 많이 공급한다고 하죠. 자, 신규 주택 재건축 기준 완화, 재개발 노후화 기준 완화 이러한 내용도 언급을 했는데 현 정부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감하게 공급토록 하겠다. 따라서 전국에 최대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고 재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과 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고 재개발을 막는 노후 기준도 없앨 뿐만 아니라 전국에 100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토록 하겠다라는 의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많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사실 현 정권, 문 정권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오늘날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이끄는 그 사업, 그 전 국토부 장관 전전서부터 꾸준하게 이끌었던 사업이죠. 언제부터? 문 정권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약 오늘날로부터 2년 반쯤 전인 것 같아요. 따라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광명, 의왕, 군포, 안산, 화성 등 엄청나게 많은 공급은 오늘날 확정된 부분이고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권의 엄청난 신규 택지 개발 이미 기확정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거를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끌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이러한 의견도 이야기하죠.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일본에서는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년 전에 사라진 지 오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 있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 우리나라에도 끌고 와서 적용토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은 시간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바로 이명박 정권과 매우 비슷한데 정고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천지창조 이후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과연 있었을까요? 노무현은 문재인, 이명박은 윤석열이라고 부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평행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정권 2년간 땅값이 무려 2054조나 급등을 했다 하죠.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3123조가 올랐는데
문 정권은 17년부터 18년 동안만 2054조가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난 모습이죠. 전두환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통틀어서 땅값이 떨어졌던 시기가 한 번 있어요. 바로 이명박 정권 때가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 쏟아부었던 정책이 완화 정책 카드였어요. 그게 앞으로 윤석열 정권 때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이명박 정권 때 땅값이 조금 빠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소폭 상승함에 틀림이 없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까지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판이 짜집니다. 자, 통계청 자료입니다. 22년 3월 23일자고요. 인구 동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 5가지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2022년 1월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를 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인구가 꾸준하게 늘었던 거는 이 사망자 수가 생명이 연장되면서 점점 대한민국 인구가 늘었다면 2020년 2월에서 3월부로 그 그래프가 드디어 꺾였습니다.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영상 앞전에서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지분 더 많이 때려질 것이다. 허나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주택 보급량을 보면은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이다. 뭐가 좀 이상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자, 이뿐일까요? 혼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요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이혼은 줄어들었대요. 꾸준하게 이혼 건수가 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집값이 많이 올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날 이혼 건수는 줄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출생아 수 빼기 사망자 수를 해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5,088명이나 자연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19년, 20년, 21년 추이를 보면은 점점 무섭게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 60년 그래프를 그려보면 20에서 30년 넘어갈 때 357만 명이 날아가고요. 2030에서 40년 넘어갈 때 529만 명, 40에서 50년 넘어갈 때 433만 명이 자연 증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50년 후죠. 2070년이 되면은 64세까지 인구나 65세 이상의 인구가 반반을 차지하는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플러스 내 나이 50으로 하기에는 사실 내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겠죠. 적어도 앞으로 20년 후 2040년까지만 그려보더라도 357만, 529만, 433만 명이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해줘야 되는 그들이 자연증발을 한다. 과연 이 나라 부동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흐름 전과 동일하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릴지 이 파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꾸준하게 정고수의 땅 따먹기와 함께 흐름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